갑질은 일부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히 자리 잡고 있고 여러분도 갑질의 주체가 될 수 있죠. 특히나 경비원, 택배원, 청소부 등등 우리 가까운 주변에 서비스직에 있는 분들의 인권은 무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 우리 노예 아닙니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그들을 고용했고 그들은 그 일을 하기에 그 대가를 받는 거죠. 2017년 6월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 붙은 전단지가 큰 이슈를 일으킵니다. 전단지 보여드릴게요. 정말 이 전단지는 정말 화나게 하는 건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동 대표회장과 동 대표들이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반대합니다. 그 반대 이유는요. 첫째, 매달 관리비가 죽을 때까지 올라갑니다. 둘째, 공기가 오염됩니다. 셋째, 공기가 오염되면 수면이 단축됩니다. 넷째, 지구가 뜨거워지면 짜증이 나서 주민 화합이 되지 않고 직원과 주민 화합 관계도 파괴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6단지보다 더 큰 아파트에도 경비실 에어컨 설치 안 해줬잖아요. 존경하는 6단지 여러분, 에어컨 설치를 주민의 이름으로 반대합시다. 아우! 진짜. 그동안 이 아파트의 경비실은 선풍기 하나로 경비원들이 여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어컨을 구입하고 설치하고 하는 전기비를 입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주민 동의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지난달 경비 노동자들이 이에 있어서 주민 동의를 다 하나씩 구하러 다녔다고 해요.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추가된 관리비가 있을 거예요. 1,000원이 추가되는데요. 70%에 넘는 주민들이 찬성을 했고 이후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안이 통과를 돼서 에어컨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런 반대 전단지가 붙은 겁니다. 전 너무 이건 말이 안 되는 사건이라고 해요. 저는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이런 전단지를 붙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조차로 말이 안 되는데요. 물론 이건 아주 엄청난 다수의 의견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전단지도 붙었어요. 아주 속이 시원한 글이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 살고 있는 누구라고 합니다.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반대하시는 글을 써주셨습니다. 여러분,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인간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께서 쓴 글이 경비 아저씨들께 그리고 그 글을 읽는 주민들에게 어떤 상처를 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비 아저씨도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고 한 명의 소중한 인간입니다. 그늘 하나 없는 주차장 한가운데 덩그러니 있는 경비실에 지금까지 에어컨 한 대가 없었다는 게 저는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오염이 그렇게 걱정되신다면 댁에서 하루 종일 켜두시는 선풍기 끄시고 수명 단축이 걱정되신다면 땡땡 체육센터에서 운동하시고 지구가 뜨거워지는 게 걱정된다면 일요일마다 있는 분리수거 시간 잘 지켜서 하나하나 철저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쓰신 이 이기적인 글을 읽고 자라날 우리 동네 아이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추진자 일동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있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오셔서 논리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의견을 주세요. 참 맞는 말이죠. 이 중랑구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들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급속도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벌어진 소위 갑질 같은 한 예로서 정말 남일같이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우리가 도덕과 윤리 그리고 기본 매너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게 옳은 것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이 경비원을 상대로 하는 갑질은 비단 에어컨과 관련된 단순 복지에 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2017년 12월 28일 부산 당감동의 한 아파트에서 한 입주민이 제기한 민원사항이 공지가 됩니다. 그 민원의 내용에 따르면요, 여러분. 어떤 거였냐면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이 아파트 문이 열려요. 근데 양손에 짐이 있으면 버튼을 누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경비실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경비 아저씨가 문을 열어달라 라는 걸 여기다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마치 호텔의 도어맨처럼요. 이 민원인이 쓴 글에 의하면
전에 계시던 경비 아저씨는 알아서 문도 열어주시고 하시던데 이번 경비 아저씨들은 영 센스가 없네요 라고. 정말 여기 영 센스가 아니 영은 아니다, 센스가 없으시네요라는 글이 여기 들어있어요.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어요. 근데 여기에 진짜 많은 국민들이 화가 났죠.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요, 그 옆에 있어요. 이게 정말 무슨 신개념 갑질의 일이라는 비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는 경비원 교육을 시키겠다고 공고문을 올린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경비원 아저씨는 보안을 담당해 주시는 분이지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아니죠. 비밀번호를 누르는 집에 사는 만큼 그에 따른 불편은 감수를 하고 입주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 여러분, 세상에 황당한 일 많이 있죠. 그런데 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비닐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이슈가 커지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얼마 전이에요. 2018년 4월에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 비닐을 버리지 말라고 요즘 경비 아저씨들이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경비원을 71살의 김모 씨 주민이 20분 동안 구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 구타로 인해서 경비 아저씨는요, 이가 흔들리고 귀를 5바늘이나 꿰매셔야 했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야! 우리가 월급 주는데, 넌 내일 바로 해고야! 이런 모욕적인 이야기, 그리고 폭행. 경비원 아저씨는 아마 많은 치욕감을 느끼셨겠죠. 해당 영상이 있습니다. 잠깐 확인하시죠. 한 남성이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분리수거장으로 들어갑니다. 뒤따라간 아파트 경비원이 봉지를 든 채 끌려 나옵니다. 이 남성은 경비원을 다시 분리수거장으로 끌고 가더니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20분간 이어진 폭행은 경찰이 오고서야 멈췄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 주민 71살 김모 씨는 어제 저녁 6시 반쯤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건 좀 슬프네요. 물론 이날은 폐비닐 그리고 스티로폼이 분리수거 품목에서 제외가 된 첫날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미 엘리베이터하고 분리수거장에는 현수막과 전단을 이용해서 이미 그런 사항이 안내가 된 상태였고, 심지어 안내방송까지 아파트 내부에서 열흘 전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다른 주민들은 인지가 가능한 상태였죠. 이 가해자 김 씨의 가족들은요, 이 남자 김 씨가 재활용 배출 방법이 바뀐 걸 모른 채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금사파에서도 다뤘듯이 음주는 해명의 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어쩌면요, 여러분, 내가 경비원보다 위에 있다라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이 나온 건 아닐까요? 그리고 혹시 우리도 경비원 아저씨보다, 그리고 택배 아저씨보다, 그리고 청소해 주시는 아줌마보다 내가 좀 더 우위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한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이 하는 일로, 그리고 그 사람이 받는 돈의 양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뭐야! 내가 관리비 낸 건데! 관리비 냈다고 경비원을 군림할 순 없어요. 그럼 삐뚤어진 주민들의 생각, 갑질, 월급을 주니까 내가 막 굴려도 된다라는 생각, 그건 우리가 이번 대한항공 사건 같은 거에서 보는 어떤 기업들의 갑질, 오너 일가의 갑질과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제가 좋은 영상을 하나 가져왔어요. 영상 보여드릴게요. 우와. 완성! 엄마, 우리 이제 백화점 놀이에요. 그럴까? 응! 엄마가 직원해. 내가 손님할게. 오케이. 고객님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거 환불해달라고
해달라니까 왜 안 해주세요? 도대체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제가 여기 VIP거든요? 수정아. 사장님 불러주세요. 내 물건 언제 오냐고. 인사하는 법 몰라요? 아저씨 월급 제가 주는 거거든요. 잘리기 싫으면 똑바로 인사하세요. 엄마 나 진짜 잘하지? 엄마는 진짜 똑같지? 갑질은 어떻게 해야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 우리 안에서 없어지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제가 정답을 드릴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오늘 이 금요사건 파일 방송을 통해서 내 안에 갑질은 없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